인천 특별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2019년 시민과 함께 뛰어갈 인천을 위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신년 초대석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이 사람과 도시가 함께 숨쉴 수 있는 탁 트인 이 부평을 만들어가고 있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청장님이 저희 스튜디오로 탁 들어오시는데 왠지 봄 느낌이 나요. 의상에서부터 벌써 체크무늬 자켓을 입으셨는데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예쁘게 입고 올 걸 오늘 같은 날.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부평 구청장으로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셨는데요. 또 지난해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지난해 살펴보니까 이거는 좀 잘 됐다. 혹은 또 이 점은 좀 아쉽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잘 됐다라는 거 제가 제 입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작년에 처음 7월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이제 구 조직의 좀 안정성,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를 거쳐서 올 초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부평이 이제 넓고 사람도 많은데 특히 부평역의 남북권역에는 시설,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없어서 남부 노인문화센터랑 남부체육센터 이거를 건립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한 500억 가까이 듭니다. 두 개를 하려면 그 행정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데 국회의원, 시의원분들 도움을 얻어서 총 23개 사업에 11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구 조직이 부평구가 50만이 넘는 게 제일 인천에서 거대한 자치구였는데 오랫동안. 근데 구기 하나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서비스 해야 될 대상은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 요청했는데 연내에는 해소가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해 내에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평 남부권역이 이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예산이 확보가 됐네요. 네. 근데 또 부평구 제가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뜨는 게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사업 이렇게 뜨더라고요. 국토부에서 또 최종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굴포천 관련된 사업인가 봐요. 네, 거기 이제 몇 개 사업이 같이 이제 엮여 있는데요. 네. 이제 부평 일동 주민센터에서 부평구청 고기에 이제 굴포천이 예전에 생태하천으로 흘렀었는데 지금 복개돼서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부평여고 그 뒤쪽 미군기지 정화우수조 부지에 이제 혁신센터 총 한 69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푸드마켓 을 조성할 거고 굴포 먹거리 타운 조성해서 이 원도심에 오래된 낙후됐던 시설들 환경을 좀 더 생태 문화 일자리 경제가 어우러지는 이 선순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부평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평에서. 근데 제가 한 삼산동에서 한참 살았었어요. 굴포천 그 근방에서요. 근데 굴포천이 또 아름답게 바뀐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일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도시 경쟁력은 환경이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쪽 환경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오래 사실 걸. 삼산동에. 다시 갈까요? 네. 제가 삼산동 환영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보니까 이 정책 입안하실 때 적극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부평 비전 2020 위원회 또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제 중장기 계획 세울 때는 참여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나 시에서 할 때 왜 이런 사업이 되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미 진행이 돼서 몇 년 동안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를 만든 거는 부평구가 이제 당면한 현안 사항을 푸는데 처음 이러한 계획을 입안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구성을 작년 이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위촉식
을 마쳤고 총 112분이나 되는 거대한 위원회입니다. 분과가 6개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공무원도 포함되고 구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포함해서 6개 분과로 활동을 해 주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구의 과나 국 이렇게 있는데 단일 부서에서 이제 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고 단일 부서에서 이제 관리 업무를 이제 하는데 어떤 2, 3년 후에 미래를 보고 이러한 거는 부평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안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위원회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부평 비전 2020 위원회를 발족해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리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민들도 좋은 얘기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반영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 뭐 전국적이에요. 어디고 일자리 문제는 얘기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일자리 창출 방법, 부평구만의 또 대책은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일자리나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제일 높은 게 맞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저도 부평구청장으로 이제 직무 수행하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기가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평구에서 어떠한 것들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좀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 원래 기존에 경제지원과의 생활경제팀, 기업지원팀 2개밖에 없었는데 네. 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소상공인 팀과 산업 육성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 대한 좀 더 우리 구에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폭넓게 더 많은 대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천 신용보증재단하고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구에서 재단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지역 관내에 계신 소기업, 소상공인한테 이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서주게 되고 저희가 1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12억 원에 해당하는 거를 올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전통시장이나 구 상점과 부평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하상가나 뭐 전통시장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는 뭐 국시비 매칭해서 구도 지원을 해서 매년 한 15억 이상 투입을 해서 시장 경영 지원 사업이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부평에 차츰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AR, VR 요새 많이 젊은 층들이 선호하고 흥미를 갖고 있는 그런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또 환경 디자인 센터 그리고 중앙에서 공모하는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 센터도 지금 유치를 해서 기존의 제조업에서 탈피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미래형 콘텐츠를 가득 채우고 이게 한 2021년까지 4개 정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한 10,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부평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또 쇼핑할 때는 부평시장도 자주 가고 제가 거기 놀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주 좋잖아요. 예전에 저를 만나셨을지도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제가 기분이 좀 울적하다 싶으면 거기 지하상가 가가지고 한번 쇼핑 싹 하고 보면 기분이 확 풀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물론 자주 가지만요.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곳이 아주 또 더욱 활성화돼서 아주 그냥 신명나는 그런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배정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12,000여 개의 일자리도 더 창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평구에서는 조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곳곳에 또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조금 또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기도 하고도 있는데 또 해결 방안은
있을까요? 어렵긴 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재개발 지정한 지는 10년 이상 된 데가 많은데 근데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이제 반목도 있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의구심 드는 분들도 있고 구에서도 그걸 일괄 정리를 할 수는 없는데 정비 사업이 그래도 5년이 지나갔는데도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그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들의 한 30% 이상이 여기 지구를 지정한 걸 해제해달라라고 네. 하면 저희도 시로 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토지 소유자 한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 직권 해제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민간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 이해 관계자들이 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한계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 친화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재개발로 좀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 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신년 초대석 오늘은 차준택 부평구청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아주 좋은 면도 참 많잖아요.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또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또 문제점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해요. 뭐 새해가 됐다고 갑자기 짠 하고 주차 공간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아까 재개발 문제도 어려운 과제였지만 네. 이 주차 문제도 참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주차면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공간 확보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부평구도 2016년 기준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한 79%, 지금은 한 76%. 왜냐하면 차량이 한 22만 5천 대 되는데 실제 주차면은 한 17만, 18만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부평구에서는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2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759면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올해 올해 내에 다 완료되는 건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신트리공원의 지하 그리고 삼산동의 삼산해돋이공원의 네. 2층으로 올려서 거기도 좀 확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11번가 사업하고 연관되는 그 혁신센터 내 부설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 주차장도 한 30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십정동에 농업기술센터, 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당초 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구에서 뭘 할 게 있으면 해라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매입비만 한 76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그거는 쉽지 않고 그러면 시가 그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시에서 최종 시장님 방침까지 결정이 돼서 네. 부평구 입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그거를 이제 한 150면 정도 되는데 그거를 2020년에 계양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굴포천 복원하는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인근의 사택가들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그리고 인근의 대형 교회나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들이 이제 야간 시간에는 많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 공유 사업을 통해서 야간에 주민들이 좀 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주간에는 인근 그 대형 아파트들은 주간이 좀 이렇게 한산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들과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조금이라도 더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또 주차 공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부평구에서는 아까 앞서 잠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권역에 노인문화센터 지금 건립하려고 그 총 사업비가 한 117억 들어가는데 올해 이제 토지 매입비로 6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놨고 그리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총 365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중앙부처의 투자심사까지 거쳐야 되는 건데 작년 12월 24일에 이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네. 수영장과 대규모 강당 왜냐하면은 무슨 부평구의 생활체육 단체들이 대회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구에 가서 그 구청장기 대회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구에 가서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체육관에 배드민턴장 기준으로 한 15면 정도 나올 수 있게 그럼 대회를 치를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규모로 한 2022년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욕구도 점점 많아지는데 기존에 있던 부평에 아트센터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전문가들 공연 위주로 되던 거를 아마추어들도 공연할 수 있게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갈증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오늘 우리 부평구 구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다 시원할 정도로 많은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료도 안 보시고 그냥 그대로 술술술술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정책에 대한 애정도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인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민 여러분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2019년에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부평에서는 대형 국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논의되는 해입니다. 저희들 1200명의 공직자들과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차준태 부평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평은 53만, 인천에서 가장 큰 구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구인데요. 앞으로 발전하는 원도심 또 지속 가능한 부평으로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아주 새로운 부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에 바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